안녕하세요, 박은입니다. 오늘은 프로시저로 보는 PLSQ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PLSQL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전제를 깔고 나갈 거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PLSQL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 자바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처럼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도 사용 가능한 언어가 있어요. 그것을 PLSQL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변수라든지 조건문이라든지 반복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프로시저는 무엇일까요? 프로시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바에서 활용하는 메소드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메소드처럼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턴도 또한 보낼 수 있는 게 프로시저예요. 그러면 프로시저를 왜 사용하냐면요. 자바에서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긴 한데,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로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처리한 그 결과값만 이제 자바 쪽으로 보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게 프로시저예요. 다시 말해서 메소드를 활용하면 메소드의 결과값만 받아서 활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프로시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라서 그냥 비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해볼 프로시저 구문이에요. 아직은 익숙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다 낯설을 텐데, 이제 대충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부분이 프로시저를 생성하겠다. 그리고 프로시저의 이름이고요. 프로시저의 파라미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로직을 구현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강의가 끝났을 때 한번 해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테이블은 test2라는 이제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그 안에는 코드,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코드는 이제 PK로서 두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PLSQL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if문은 이렇게 돼요. 이제 자바에서는 소가로와 중가로로서 이제 확인하고 ELSE 띄고 if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PLSQL문에서는 if문 나오고 그 다음에 불리언, 그리고 then 한 다음에 실행문이 처리가 돼요. 그리고 그 밑에는 ELSE가 빠지고 if, 그래서 else if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밑에도 ELES 결과 end if 조건문이 닫혔다라고 꼭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음은 이제 반복문인데요. 반복문은 옆에 소가로가 없고 이렇게 exit, when, clear 해서 이 부분이 true가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이 반복문을 이런 식으로 이제 루프문이 진행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셨던 이제 in과 이제 out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나 이런 데 보면은 똑같이 파라미터가 들어오는데, 파라미터는 대부분 안에서 활용이 돼요. 즉 그 구현된 메소드 안에서 활용이 되는데, 똑같이 프로시저도 이 인구문을 사용하면 이 인구문으로 생성된 이 p 언더바 코드라는 파라미터 이름을 이 프로시저 내부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활용되고 그 로직이 돌았을 때 그것을 리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반환해주는 것을 이 out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자바 같은 경우는 리턴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걸 통해 반환을 해주는데, 이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쪽에 out을 이렇게 둬서 자바와 같은 다른 곳에서 즉 리턴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변수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요.
변수 이름, 그리고 타입, 그리고 크기, 그리고 대입 연산자는 자바와는 다르게 콜론, 이퀄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요. 값이 넣고 이렇게 끝 맺음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변수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퍼센트 로우 타입이라는 건데 이것은 test2라는 테이블, 즉 이렇게 생긴 테이블 있죠. 그 테이블의 한 로우에 이렇게 생김새를 가지고 그 빈 값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 맵이라는 곳에 넣어주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를 다시 생각하면 자바에 있는 해시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시맵의 키 그리고 밸류인데 그 밸류가 값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변수는 빈값이잖아요. 변수 안에는 아직 값들이 초기화되어 있지 않거나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 혹은 우리가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값들을 넣어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select int라는 구문을 활용해요. select int라는 구문은 이렇게 select 이제 from 테이블명 그리고 where 해서 코드 하고 이렇게 값을 넣는데 보시면 id, 맵 id, pw, 맵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이 int라는 걸 통해서 그 값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즉 이 select 문으로 나온 결과 값에 대한 것을 이곳에 이렇게 담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말했던 맵 test2% row type이라는 맵이 생성이 됐는데 이 맵의 키로서 접근을 한 후 그 밸류에 이 값들을 넣어주게 되는 건데 select into 문의 단점은 하나의 로우밖에 담아주질 못해요. 그래서 결과 값에 대해서 하나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where 문을 꼭 하나만 출력되는 것을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시저 구문에서 활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is와 begin 사이에 변수를 선언해 주셔야 되고요. begin과 end 사이에 실행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실행문에는 아까 말했던 조건문과 반복문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select into 문이 이 안에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dbms output.putline은 이제 자바에서 system.out.println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 찍어주는 그런 것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것이 잘 들어갔는지 잘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select int는 하나의 로우만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n개의 로우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커서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커서와 반복문을 같이 활용을 해요. 그러면 커서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test2라는 테이블에 접근을 해서 방금처럼 오픈 커서라 그래서 커서를 생성을 했어요. 이렇게 커서를 생성한 후 커서가 한번 스캔하면 v_test라는 퍼센트 로우 타입으로 한 녀석인데요. 아까 맵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녀석의 값에 이 값들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스캔을 하고 이렇게 이 값을 넣어주고 세 번째를 커서가 스캔을 하면 이 값에 이렇게 마지막 값을 이렇게 넣는 것을 하죠. 이 커서가 내려가도록 하는 것은 반복문 처리를 할 거고요. 이 값에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문으로 나타내면 커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커서에 이렇게 테이블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원래 언더바가 있는데 언더바가 안 보이네요. 아무튼 언더바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하나의 변수처럼 이제 커서를 생성을 해주고 생성된 커서에 코드, id, 패스워드, from, test2라는 즉 이 테이블을 통째로 이렇게 커서가 아까 오픈됐을 때 이렇게 화살표가 보였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커서가 이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test2라는 로우 타입 그 빈 녀석을 만들었죠.
여기에도 똑같이 언더바가 있는데 사라졌네요. 이제 언더바 있음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픈 커 테스트, 즉 커서를 먼저 오픈을 해주셔야 돼요. 오픈을 해주시고 꼭 이렇게 클로즈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서에다가 루프와 루프 사이에 반복문, 즉 이렇게 쭉쭉쭉 내려갈 수 있도록 반복문을 넣어주시고 패치 커 언더바 테스트 into v 테스트, 그러니까 이 v 테스트라는 빈 공간에다가 커서 테스트의 첫 번째 로우를 넣어줄게. 그리고 한 바퀴 돌면 두 번째 로우를 넣어줄게. 그리고 한 바퀴 돌면 세 번째 로우를 넣어줄게 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반복문에서 이 부분이 true가 되면은 나갈게 였는데 커 언더바 테스트 부분이 not found, 즉 찾을 것이 없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없어 라고 되면은 이 부분이 true가 돼서 이 루프문을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v 언더바 test.code와 v 언더바 test.id, v 언더바 test.pw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값에 키 값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밸류가 나오게 되죠. 그 밸류는 요 커서를 통해서 받은 값들이 찍히기 때문에 이 셀렉트 문으로 온 모든 값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찍히게 될 거예요. 이 반복문을 돌면서.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시저를 생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 이름을 주시고 파라미터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줬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는 먼저 구분자 이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코드,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결과물, 아까 아웃에 대해서 리턴이라 했죠. 그것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is와 begin 사이는 말씀드렸듯이 선언부라서 변수를 생성해야 되는데 %row 타입으로 아까 말했던 하나의 row 빈열을 이 v 언더바 테스트에 넣어줬고 그 다음에 커서를 사용해서 그 커서 값에 이 테이블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p 언더바 div, 즉 이 파라미터 있죠. 이 파라미터가 select1이라고 값이 들어왔니? 라고 하면 이 select into라는, 즉 한 가지의 로우만 담을 수 있는 녀석을 호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result 결과 값으로 select1 호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select all이라는 것이 문자열로 들어왔니? 그래서 이 p 언더바 div랑 v랑 비교를 해서 그 커서를 도는 거죠. 커서는 오픈, 클로즈 해주시고 똑같이 루프문을 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서가 바라봤던 내용을 오타가 있네요. v 언더바 테스트예요. v 언더바 테스트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커 언더바 테스트가 존재하지 않니? 그러니까 끝까지 돌았니? 라고 해주시면서 이것을 루프문을 빠져나가게 되고요. 루프문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 result라는 부분에 이 대입 연산자로 select all 호출 성공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여기서 보시면 out을 통해서 그 값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else if에서 insert 이 하면 인서트 부분을 이렇게 성공시키는 그 구문을 완성한 거예요. 이 부분은 아직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아시고 싶으시면 PL SQL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